먼저 시리즈, 션트 연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가 그거에 반대되는 션트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력의 시리즈 연결 션트 방법도 다 했고 출력도 시리즈 션트를 다 했어요. 조합만 바뀐다는 거 보이지? 그래서 시리즈 연결 방식. 그러니까 시리즈 션트의 입력부하고 얘하고 같고 그 다음에 션트 시리즈의 출력부가 얘하고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디어란 경우, 이상적인 경우의 그림을 보면요. 앰프가 있고, 뭐, 안에 등가회로까지 다 그릴게요. 그러니까, 앰프에 RI라는 저항이 있고, 시리즈 연결이니까 입력 전압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앰프에 들어가는 입력 전압, 그 다음에 피드백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VF, 그 다음에 피드백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VF라는 전압, 즉 다시 말해서 베타 I0 라는 전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커런트로 나가야 되니까 출력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GM의 IVI R0 그래서 출력단에 이렇게 I0만한 전류가 흐르고 이것이 베타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로가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 앰프 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앰프의 입력장이 RI, 출력장이 I0, 트랜스 컨덕턴스가 GM, 그 다음에 입력은 전압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피드백 네트워크로 봐도 VF는 베타 I0만한 전압원만 하나 들어있지, 나머지는 R11과 R22도 없습니다. 근데 주어진 회로는, 이상적인 경우 이건데, 주어진 회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원부도 전압 VS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장 RS가 달리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앰프는 그냥 RI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스 컨덕턴스 GM-VI 여기에 VI가 달리고요. 전류원으로 표현하고 R대로 출력장이 있는데 베타 네트워크도 여기가 직렬 연결이니까 R11이라는 저항이 있고 여기가 베타 I0만한 전압원이 하나 들어오게 되고 여기도 입력이 시리즈니까 R22라는 저항이 있고 베타 G의 II 여기 흐르는 전류를 II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부하 저항 RL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러한 케이스예요. 이게 앰프고 이게 베타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원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왼쪽에 있는 저 그림으로 표현된 거고 저 그림을 안에 들다 보면은 전원부는 테브란 등가이로나 노턴의 등가이로 곤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테브란 등가이로 곤치냐면은 이거 시리즈 연결이니까 전압으로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압원으로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도 그냥 숏서킷가 아니고 부하가 달려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네트워크도 전압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항 성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입력에서 출력으로 넘어가는 성분인데 얘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무시가 될 거예요. 무시가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림만 놓지 계산할 때는 포함을 안 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은 여기서 구했어요. 공식은 여기서 구했는데 이와 같은 회로도 공식이 적용이 가능한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케이스하고 이상적인 경우와 실제의 경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RS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다 본 RIF하고 이렇게 들다 본 RIF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케이스는 RIF가 크면 클수록 인가되는 전압 VS가 RS에 안 걸리고 거의 다 걸리는데, 여기는 RIF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이 VS가 그냥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쵸? 저항이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저항이 없는 아이디얼 케이스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의 경우에는 이 RIF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RIF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우리 회로에서, 일반적인 피드백 회로가 아니고 일반적인 회로에서 앰프가 있고 전원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는 케이스에 입력단에서 들다본 입력장 RI하고 출력단에서 들다본 출력장 R0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RI를 계산할 때는 부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앰프에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신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부하 쪽에 뭐가 달리든지 간에 RI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부하가 있든 오픈이 되든 숏서킷가 되든 RI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하 쪽의 회로는 고려 대상에서 제어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출력장 R0도 전원부에 어떠한 상태든 관계없이 R0는 일정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회로에는 신호가 왼쪽에서 그냥 오른쪽으로만 쭉 흘러가기 때문에 RI는 부하의 함수가 아니고 R0는 전원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원하고 무관하게 R0가 결정이 되고 부하하고 무관하게 RI가 결정이 되는데 이 회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이 출력 전류 I0가 이 부하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여기에 흐르는 토탈 전류가 R0와 RL을 통해서 디바이드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숏서킷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부의 영향을 I0가 받고 이 I0에 의해서 입력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피드백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하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쪽에서 들다 본 RIF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피드백의 회로가 아니면은 부하와 관계없이 입력장이 결정되는 데 비해서 피드백이 걸리면은 부하의 입력장이 부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하 쪽에서 들다 보면 출력장 R0도 전원의 전혀 무관하게 결정이 될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VSE, RSE에서 통해서 여기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R0F하고 RIF하고 R0F는 부하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또 전원의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력장은 부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출력장도 입력 전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요 네 군데를 끊어서 앞에서 했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를 꺼서 이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앰프로 생각하고 RIF, R0F, GMF 이렇게 세 가지를 구했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회로를 그렇게 풀어갖고 그걸 갖다 항상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만약에 전원부에서 생각을 한다면 RIF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 전체의 뒷단에 뭐가 달리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피드백이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이 두 점 사이에서 들다본 장 RIF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RIF는 부하를 달아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갖다가 달아놓고 계산을 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두 단에서 들다본 저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회로에서의 RIF는 부하가 뭐가 달리든 간에 무조건 부하 쪽에는 숏서킷을 만들어 놓고 들다본 RIF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RIF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RIF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쟤는 부하를 숏서킷으로 만들었을 때의 RIF이고 여기는 부하 RL이 달렸을 때의 입력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단에서 들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단에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점과 이점 사이를 숏서킷으로 해서 흐르는 전류 I0니까 바로 이 회로에서는 이점과 이점에서 들다본 태분한 등가회로 또는 노턴의 등가회로를 고치는데 ISC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ISC를 구할 때가 아이디어란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VOC를 구할 때는 이거는 피드백 회로가 아닙니다. 왜? 이걸 끌어버리면은
흐르는 전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피드백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ISC가 구하고 여기서 이걸 구하고 VOC는 피드백이 없는 회로를 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ROF가 ISC분의 VOC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 파트를 ISC라는 전류원을 그리고 R0F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를 달면 돼요. 그러니까 출력단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노턴이 등가열을 콘쳐서 만들 건데 여기서 ISC를 구할 때 얘를 구할 때만 피드백 원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부하의 입장에서 앞단에 정폭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앞단을 전체적으로 테브란이나 노턴이 등가열을 콘치게 되는데 테브란이나 노턴이 등가열을 콘치려고 그러면은 VOC하고 ISC를 구하는데 VOC 구할 때는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냥 오픈 룹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SC 구할 때만 피드백 네트워크로 풀면 되는 겁니다. 우선 이 과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력단에서는 입력 RIF를 구할 때는 전원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거고 R0F라든지 이 출력단 부하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노턴의 등가열을 콘쳤을 때 이 ISC가 얼마이고 이 R0F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RL의 입장에서는 RS의 영향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RS2에서 값이 나옵니다. RS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RIF도 여기에 있는 이 RL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등가 회로를 곤치게 되면 전원이 있고 앰프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R22가 들어가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R0 이렇게 두면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때 R11을 입력 루프를 그을 때는 I0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출력 루프를 그을 때는 II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VF만 추가를 하면은 주어진 회로의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VF는 어떻게 구합니까? 베타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여기 I0가 흘러 들어갔을 때 입력에 뭐를 꺼내? 숏서킷을 만듭니까? 오픈을 합니까? 오픈을 하고 왜? 입력이 설로 들어오는 전류 II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끊고 여기서 만들 때 이 두 개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F가 바로 I0하고 VF의 관계인데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바로 R22 그릴 때 그 회로예요. R22를 그리는 회로나 베타 네트워크의 그리나 같은 거고 흘러 들어가는 전류 I0도 동일해요. 따라서 요 R22 회로 안에 VF가 define 됩니다. 정의가 된다고. 그러니까 VF가 요 R22 회로 안에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가 되니까 그때 정의를 했으면 여기 있는 정의에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표기만 하면은 전체 회로의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VF를 갖다가 제거를 하면 제거한 회로가 뭐냐 하면은 피드백이 없는 등가 회로예요. 등가 회로에서 RIF를 구하면 RIF 구하고 R0F 구하고 그 다음에 ISC를 구하고 이 세 개를 구해서 이 부하 쪽에 입력에서 들다 본 등가 회로와 부하 쪽에서 들다 본 등가 회로를 그려야만 됩니다.